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다음 주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에 발표되는 지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높게 나오면 증시는 아마 많이 하락할 거예요. 중국 경제의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피해 미국의 공장을 대거 짓는데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금요일도 하락해서 마이너스 45%고요. SOXL이 많이 하락해서 64%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9월 20일 미국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 같아요. 예측대로 나오면 시장은 환호할 것이고요. 기대보다 높게 나오면 주가는 많이 하락할 거예요. 목요일 날도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요.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웰스 파고는 8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18%, 1년 전보다 4.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원자재와 주거비가 근원 물가 감속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휘발유 가격은 10% 상승하면서 헤드라인 물가는 전월보다 0.6%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8월 근원 상품 물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정상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 모멘텀은 약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건강보험의 가격 내림세도 10월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4분기 근원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에너지 인플레이션 급증으로 인해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0.6%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설립자는 8월 CPI 발표로 인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시장의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고요. CPI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요소는 주거비이고 주거비는 하락하고 있대요. 주거비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낮출 것이라고 말했어요. 수요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나왔어요. 중국이 8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진정됐대요. 9일 중국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 올랐다 그러고요.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2%보다 상승은 밑돌았는데요. 하지만 7월에 0.3% 감소를 기록했고요. 2년 5개월 만에 물가 하락을 한 달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대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3%나 상승한 거래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8%나 올랐대요. 최근 중국 당국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고자 유동성 공급 등 각종 부양책을 발표했어요. 중앙인민은행은 지난달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지방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채권 발행에 속도를 내기도 했었어요. 블룸버그는 지난달 물가 지표 외에 이미 발표된 다른 지표들에서도 중국 경제의 일부가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제조업 활동 위축이 완화되고 수익 감소폭도 축소되고 있대요. 또한 수출 부진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에 대한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배터리 회사 거시안이 미국에 20억 달러 규모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어요. 블룸버거에 따르면 거시안은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10GWh 규모의 LFP 배터리 팩과 40GWh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 생산 공장을 일리노이주 만테노에 짓기로 했대요. 거시안은 내년부터 배터리 공급을 시작할 계획으로 생산 물량은 북미 고객사에 납품될 예정이래요. 거시안은 작년 12월 미국 완성차 업체와 2028년까지 총 200GWh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대요.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이번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거시안에게 5억 3,6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향후 30년 동안 2억 1,300만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래요.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거시안의 새 공장이 2,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일리노이주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신규 제조업 투자라고 말했어요. 이에 미국 일각에선 거시안의 미국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기업이 미국의 핵심 산업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고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래요. 하지만 미국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거시안의 100리피츠 지역 공장 부지 매입은 국방물자 생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어요. 사실상 거시안의 미국 진출을 허용하는 셈이래요. 거시안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물량 기준 세계 8위 업체로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색채 지우기에 나서고 있대요. 창업자도 중국인이고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현재 거시안의 최대 주주는 2021년 26%의 지분을 매입한 독일의 폭스바겐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이 아닌 스위스에 상장하는 등 대외적으로 중국 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EV에너지가 미국 다임러 트럭과 손잡고 미국에 3조 5천억 규모의 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어요.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EV에너지는 전날 선전 증시 공시에서 다임러 트럭과 일렉트리파이드 파워, 파커 등 3개사와 손잡고 세우는 조인트 벤처에 2천억 원을 투자해 지분 10%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EV에너지는 해당 조인트 벤처가 미국에 21기가와트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것이며 자사의 기술을 활용해 상업용 차량을 위한 LFP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해당 벤처에 참여하는 다임트럭 등 나머지 3개 회사가 이 공장의 주요 고객이 될 것이며 각각 1조 1천억을 투자해 지분을 30%씩 보유한다라고 덧붙였어요. 다만 공장의 위치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V에너지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주로 북미 시장의 상업 전기차에 사용될 것이라며 이번 결합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개발 생산 비용을 낮추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 4위 기업인 EV에너지는 1월부터 7월까지 총 8기가와트시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은 2.2%를 차지하고 있대요. CATL이 단 10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는 LFP 배터리 신제품을 유럽에서도 생산할 계획이래요. 중국 밖의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대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저가형 배터리가 아니면 전기차의 대중화 보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가 되면은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은 비슷해진대요. 중국의 경제 바닥론도 솔솔 나오고 있고요. 차이나 전기차의 호재성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의 본격적인 상승은 중국의 호전된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9월달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힘든데요. 12월 달까지 잘 버텨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